이게 또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요. 최다 부동산 불법 행위는 집값 담합이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소 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불법 행위들을 분석을 했더니 전체 접수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집값 담합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가 266건, 즉 집값 담합 건수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보다 2.5배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자,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은 19건, 기타 법령 등 위반 건이 89건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통상 아파트 분여회나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법 집값 담합하지 말고 허위 매물 올리지 말라라는 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최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가서 보긴 하죠. 매물 감소. 매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없거나 한 건 있거나 거의 그런 수준이고 매매 물건들도 많이 줄었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죠. 집값 담합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마치 공인중개사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야기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하면서 밝혀지는 내용들은 뭐냐면 아파트 분여회와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집값 담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 시장의 영향의 개입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이건 반대 아니야?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가격 담합은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담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유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식이거든. 우리 아파트 15억에 올려주세요. 사모님 그 가격에는 못 올려드려요. 아직 지금 실거래가 13억인데 15억 고가까지는 못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놈 새끼들 이 동네 부동산 몇 군데 전화했더니 다 15억 안 올려주지 담합했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왜 우리가 원하는 호가를 받아주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이 동네 부동산은 썩어 빠졌어요. 밖에 있는 옆 동네에다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 오히려 나는 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이 아니. 반대로 우리 아파트는 더 높여야 됩니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15억으로 무조건 올립시다. 중개업자가 어느 미친놈이 그렇게 담합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논리로 13억에 팔 거 15억에 팔면 중개 수수료가 그거만큼 더 늘어나니까 그런 건데 막 이딴 식으로 댓글 쓰는데 안 팔리 중개업자 10군데가 붙어가지고 결국 팔아먹는 부동산 하나인데 그거 올려가지고 내가 못 쓰면 안 됐지. 내가 쓰기 위해서 남들 15억 올릴 때 난 14억 5천에 써가지고 나 혼자라도 팔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경쟁 시대에서의 중개업자의 저건데. 그러니까 이 좀 약간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암암리에 이렇게 좋지. 할 수 있지. 이게 담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집값 담합이라고 이제 범죄 행위로서 범죄 행위죠. 이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범죄 행위가 돼 버렸잖아. 옛날에는 야 우리 동네 집 싸게 올리지 마. 이 정도였다고 하면 그게 이제 나라에서 볼 때는 범죄라고 하니까 범죄가 된 거죠. 범죄가 된 거죠. 네,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지 같네. 사실 공인중개사분들 오셔가지고 네. 막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열분을 토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분야에서 쫓아와가지고 야 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분야회가 와서 요새는 분야에서 안 할 걸.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2006, 7, 8년도 이때는 분야회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갑질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때 이거 뭐 어째 여기서 장사하기 싫어요. 이게 있었다고 하면 요새는 분야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겠지만 요새는 다 카톡방.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특정 부동산과 거래하지 말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인치가 가해지고 조직적으로 가잖아요. 이 부동산에 전화 넣어서 조직이 맨날 전화해서 이 물건 있는 거예요? 저 물건 없는 거예요? 뭐 계속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일 못하게 흔들어 버리고 작살 나는 것이. 그러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2020년 2월 21일자로 집값 담합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이 굉장히 세요. 뭐 징역 3년에 벌금 3천인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세니까 이런 담합행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신고권이잖아요. 네. 신고됐는데 이 중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제 처벌 하려면 조사해야죠. 신고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몇 달 뒤면 나오겠죠. 이제 처벌 어떻게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 규정이 굉장히 무서우니까요. 일단 분여회도 그렇고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도 그렇고 이제는 안 하셔야 하는 시기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 담합행위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싫을 수도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서울은 얼마 안 많아요. 집값 담합이 828건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서울이 156, 인천, 경기가 539. 그다음 나머지가 비수도권이거든요. 그렇죠. 인천, 경기 지역이 엄청 심하다는 우리 동네도 집값 뽐뿌질 좀 하자가 제일 많았네. 서울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네, 그러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될 것도 같아. 왜냐하면 공급이 많았잖아요. 신도시 공급도 많았고 아파트 공급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용인이나 그다음에 또 어디야 미사, 그다음에 또 별내, 뭐 그다음에 다산, 그다음에 송도,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 보면 다 이제 수도권 외곽이에요. 이게 항상 그래요. 지금 이게 후행하는 장이라서 덜 올랐던 지역들이 야 우리도 이 가격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 올랐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유인도 많고 생각보다 서울은 다 위반 수가 그렇게 안 많아. 거래 신고 위반도 보면 172건 중에 서울은 15건밖에 안 돼. 인천, 경기가 128.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런 것들은 서울 지역은 생각보다 위반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전체 건수가 1374건 중 257건이 서울이네. 근데 이제 그렇게도 봐야지. 서울 그 인천 경기의 전체 아파트 숫자하고 서울도 많죠. 서울이 1000만이고 인천 경기 수도권이 재수 따지면 그 비율로 보더라도 서울이 적은 거지. 서울 4천만, 뭐 5,500만 중에서 수도권에 2천만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 1,000만이 서울에 있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서울이 비율로 따지면 뭐 한 3배, 4배 차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서울에 있는 중개사들은 좀 서울에 있는 그 분야에는 좀 서울은 양심적인가? 그게 아니라 서울은 많이 털려봐서 서울은 저것도 조사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토해내고 서울은 많이 당해봐가지고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적으로 해봐서 알아. 이런 거 없었던 지역들이 더 막 우리 동네는 그런 거 몰라. 평소에 해본 적이 없어요. 세무조사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겁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으나 이번에 좀 이제 털리면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이제 깨끗한 그러니까 클린한 자 하지 마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행위고요. 네 처벌 규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광고하는 것도 8월 21일자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벌금 500만 원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매물도 광고하시는 거 이제 시장에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매물이 많은데 매물이 있는데 광고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그동안 양심적으로 제대로 중개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요새 특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있는 물건 올린. 그러니까 진짜 자기한테 있는 물건을 옛날에는 허위 매물에 가려서 내 물건이 돋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딱 있는 것만 있고 내 물건. 왜냐하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물건을 못 올리니까 그렇죠. 물건 있는 사람은 다이렉트로 딱딱. 이게 양타가 힘들어지네. 이게 양타가 쉬워지네. 이제 네. 그러면서 네. 이게 또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만들어지는구나. 평상시에 이제 매수자 중심의 부동산은 힘들어지고 매물 관리를 잘해온 임대인 또는 매도자와 이제까지 유대를 많이 맺고 와서 나한테 전적 주세요. 이거 잘해왔던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또 이게 시장이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 앞으로 뭐 네오비에서 교육하실 때도 네. 매물을 어떻게 잘 받느냐, 잘 만드냐 이런 거를 잘 우린 그렇게 해요. 강의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물건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우선이죠. 그럼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매물이 없는데 사거나 임차가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중개업의 시작은 매물로부터 매물. 네 시작한다라고 늘 강조해요. 시장은 매물.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상도덕을 지켜가면서 그 중개하시는 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중개법인이 바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돼? 왜? 저놈 새끼 돈 잘 번다고 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중개를 잘 해왔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선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찬란한 영광을 비치다. 언젠가. 네. 자, 그렇게 이쁘게 생각해 주세요. 매물 중심으로 네. 신뢰를 잃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클린한 웹 어떤 이 매물 정보 시스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시라. 그럼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업할 때에서 제가 중개업할 때 매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줘요. 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다 해주고 있어요. 돈 안 받은 유료 광고입니다. 돈 안 받은 유료. 네.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 무료 아니에요? 광고. 광고 아니야? 강의 광고 아니야? 네, 네, 아닙니다. 네.